흔히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호남 차별, 호남 혐오 의식이 굉장히 강했을 때 DJ 정당의 계보 안에서 공천을 받고 나오면 수도권에서 나오면 무조건 엄청난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 전반에 열렬한 지지층은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비토가 워낙 있는 정치인이었다 보니까 네.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거지. 그 당시에는 민주당 공천을 받고 나온다는 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한다는 말과 동일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쪽 경로를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면 여태까지는 할만하다 내지는 좋다 같은 게 있으니까 좋은 인재도 모이고 인재가 있으니까 돈도 모이고 머리도 모이고 하면서 이 수권 정당의 그 위상이 당당하게 있었던 건데 그게 허물어지다가 심지어 계엄까지 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죠? 그 현수막?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선 인사 같은 현수막을 걸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대부분은 낙선하면은 사과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은 더 두드려 맞을 상황인데 제가 어쩌다 보니 후보가 되어서 40%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 김문수를 사랑해 주신 덕분인 것을 알고 고마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and 알파가 있나요? 그리고 나는 이제 keep going 합니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민심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진 나는 적어도 한 턴 정도 쉬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서 턱걸이를 하셨어요. 계속 더 뭔가 더 그냥 이 추세로 계속 밀어붙이겠다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이게 꼭 당권을 위한 것이 됐건 아니면은 뭐 다음번에 지선이 있으니까 지선에서 뭘 노리는 게 됐건 이제 정치인 김문수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현수막이어서 저는 이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 김문수의 개인적 판단을 놓고 보면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건 더 망할 수 있는 선거 김문수 개인기로 많이 떼었다라는 평가도 존재하니까.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이 노정태 위원의 시선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좀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괄호 열고 나는 안 찍었지만 괄호 닫고였어요. 김문수 후보 괄호 열고 나는 찍었지만인가요? 나는 찍었지만 괄호 닫고 하지만 지금은 우려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 얼마나 객관적인 논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것이 뭐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당권, 지선 이거 다거든요. 근데 이 정당 전체에 대한 국민 전반에 깔려있는 불신을 조금이라도 조금씩 불식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큰 선거를 마주하더라도 굉장히 큰 디스어드밴티지를 안고 싸울 수밖에 없는 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이제 흔히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호남 차별, 호남 혐오 의식이 굉장히 강했을 때 그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나오면 민주당 어쨌든 DJ 정당의 계보 안에서 공천을 받고 나오면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호남은 별개로 치고 영남은 떨어진다 치고 수도권에서 나오면 무조건 엄청난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 전반에 열렬한 지지층은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비토가 워낙 있는 정치인이었다 보니까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거지. 그 당시에는 민주당 공천을 받고 나온다는 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한다는 말과 동일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쪽 경로를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면 여태까지는 국힘을 간판을 달고 나오면 할만하다 내지는 좋다 같은 게 있으니까 좋은 인재도 모이고 인재가 있으니까 돈도 모이고 머리도 모이고 하면서 이 수권 정당의 그 위상이 당당하게 있었던 건데
그게 허물어지다가 심지어 계엄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 후보는 이렇게 당이 멸망각이었지만 제가 살렸는데 그게 다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더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더 반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어서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도리에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자면 예. 이재명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이제 모델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심지어 대통령이 됐어요. 모든 관리를 다 깨부시고.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은 네. 트럼프도 전화 안 해줘. 영국 총리는 어머, 네. 여기서 왕인데. 영국 총리는 RT로 때워. 프랑스에서는 말도 없어. 그런 모습 보다가 나중 가서야 중국에서 숟가락 얹어.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물론 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어쨌건 우리가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이름을 알게 되는 단 한 명의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보는 어떤 식으로건 어떻게건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아니죠. 기관이죠. 그렇죠. 기관. 네,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 되고 개인으로서의 삶을 모두 빼앗기면서 내 인생을 공적인 대의에 바치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완벽한 결정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아름답게 임기를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쳤을 때 일단은 지금의 김문수 전 후보의 행보가 본인의 이후 정치를 더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거니와 국민의힘 전체를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옳지 않죠. 옳지 않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5대 개혁안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신 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구청, 9월 초 전당대회 개최인데 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 전당대회 때문에 사실 김문수 전 후보가 예. 지금 벌써 이렇게 잠깐 한 텀 쉬셔야 할 상황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네. 결국 전당대회 당권. 그렇죠. 그전부터 그런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에 관심 없고, 8월이나 9월 중에 있으면 당선이 진짜 본선이야. 당권 네. 경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일찍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결국에는 당권 경쟁이 원래부터 목적이었다는 그 비판을 현실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네. 제가 지난번에 약간 비판적으로 코멘트를 하긴 예, 했습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과연 그게 얼마나 자기 운신의 폭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 마담이다 이렇게 예, 평하셨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또 대놓고 잘라버리겠다고 나오고 막 이럴 줄은 아니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점에서? 아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년째 청년 논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청년 하면서 앞에다 갖다 세운 다음에 대충 얼굴 마담으로 쓰고 대충 욕바지로 쓰고 네. 그런 다음 갖다 버리고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이건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준석이라는 어쨌건 양날의 칼인데 굉장히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못 견디고 뛰쳐나가가지고 지금 대선에서도 뭐 단일화를 했으면 이겼네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죄송한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인가요? 아니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쓰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죠. 오케이. 아니 네. 이렇게 정말로 기왕에 당권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원장을 우리는 젊은 얼굴로 맡기겠습니다라고 국민을 좀 뭐 나쁘게 말하면 국민을 좀 속이려고 한다. 고도했으면 라고 한다면 아니 방금 이재명하고 비교해보세요. 이재명은 대선 끝날 때까지는 내가 세종시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뺄 거지롱이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거짓말을 할 거면 좀 그 정도까지 성의는 보여야죠. 왜냐하면 이제 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대선은 끝났고 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세종은 어차피 지선에서 우리가 이기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아직 덜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더 심하게 무너진다? 이러면 지역 조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선거는 점점 해보나 마나한 축으로 그렇죠.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잘 지켜야 돼요. 2025년 6월 예, 3일. 어차피 코앞이에요. 네. 코앞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전반의 가장 큰 먹구름은 이 당의 브랜드 자체가 너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고 당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그 전략을 깔고 들어가서 뭐 청년 뭐 정치인 앞에 세워놓고 뭐 꼭두각신이 많이 뭐 이런 말이 나올지언정 그래도 양두구육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양머리도 안 걸겠다. 순수 개고기만 팔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지선에서 아무리 공천 잘해가지고 근데 공천 잘하는 것도 이미 좋은 후보군이 들어와 줘야 공천 신청자가 신청서를 내야 공천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얼마나 승산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정당에 좋은 인재가 들어오기 쉽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몹시 큽니다. 그러게요. 제가 듣기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를 쫙 이제 혁신형으로 새로 인선하려고 했었는데 예. 친윤계가 다시 또 친윤계 인사들을 대부분 인선하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엔 그마저도 무산됐다. 예. 그래서 그냥 저 조기 전당대회로 선을 바꿨다. 우회했다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